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등 충남도 내 마늘 주산지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인지면에 있는 한 농가 창고입니다. 마늘을 담아놓은 자루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올해 처음 수확한 햇마늘입니다. 올해 마늘값이 폭락하면서 산지에선 이렇게 마늘이 출하도 못한 채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 가락시장에 팔린 난지역 마늘의 도매가는 1kg에 2,8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떨어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은 36만 8천 톤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마늘 생산량이 네 번째로 많은 충남은 4만 5천 톤으로 역시 9.7%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마늘 주산지인 서산과 태안 등 농가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확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아예 밭을 갈아엎은 물량도 충남에서만 550여 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벼 대신 마늘과 양파 등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등 수급 조절에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종잣가, 비료가 뭐 그동안에 한 거 그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올해는 완전히 뭐 헛농사. 근데 이것도 그냥 버리면은 인건비는 모르고 어디서 찾느냐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언제는 그걸 농이다 심으라고 언제 갈아엎으라고 보호해주고. 그 진짜 그런 정책을 쓰면 어떡하느냐고. 농사꾼도 다 죽지. 지자체에선 수급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수매 물량을 5만 톤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하고 농협 비축 물량이 김장철까지 시중에 풀리지 않도록 보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늘 소비를 늘리기 위해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차피 마늘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좀 김장철까지 가지 않고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 7월 달에 마늘 2접 정도는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마늘 수확철. 제값도 받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현실에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 출근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사전에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음주 운전자가 있을까?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신 거예요?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네?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근길 1시간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시행되는 첫날 저희는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그 2건 단속에 3건 훈방이 나와서 윤창고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1시간 반 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15%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2000cc를 마신 후 완전 브레이크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정 넘어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출근길 불치 단속을 펼쳐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말 그대로 혼자만 왕성하게 자라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식물입니다. 동물로 치면 황소개구리나 뉴티리아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홍성 지역 곳곳이 이 생태계 교란식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왜 유독 홍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홍성 내포 신도시의 한 공터.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줄기와 잎 등 전체가 가시로 뒤덮인 식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름은 가시상추로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식물 14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곳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단풍잎 돼지풀과 미국 숙부쟁이 등 생태계 교란식물. 인근 하천 주변에 핀 노란꽃 역시 언뜻 보면 평범한 들꽃처럼 보이지만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인 금계국입니다. 주로 외국에서 유입된 뒤 군락을 형성하고 번식력도 뛰어나 토종식물의 영양분과 서식 공간을 빼앗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는 하천이나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갯벌 표면에 퍼져 광합성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고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녀석들이 등장을 했는데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놈들은.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이 녀석들이 침입을 하니까 얘네들이 종수들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척박한 곳에도 우리 그 생명체들이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놈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니까 공간이 없어지죠. 그러면 종 다양성이 약화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홍성 곳곳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확산되고 있는 걸까? 전문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외래종은 가축사료로 쓰이는 목초에 뒤섞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입한 목초를 소에게 먹이고 그리고 뭐 돼지에게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놈들은 씨앗은 공교롭게도 소화가 안 되는 씨앗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후손을 멀리 퍼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녀석들이 먹어서 그러한 걸 먹어가지고 똥 싸면 그놈 거름으로 쓰지요. 거름을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이 그대로 나눈 거죠.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늘리고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본격적인 생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홍성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쪽에 이렇게 좀 과업을 주어서 이렇게 좀 분포나 그 밀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향후 한 4, 5개년 그 중장기 계획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그 생태계 교란식물을 이렇게 퇴치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꽃이 피기 전 어린 시기에 제거하는 것이 좋고 발견할 경우 군에 신고하면 퇴치 작업이 이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하루 평균 2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충남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충남에선 66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 평균 1.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입니다.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2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양과 태안이 상위권을, 당진과 예산이 하위권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5.3명으로 여성 17.7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요 자살 동기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30세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 50세 이하는 경제적 어려움, 60세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고령화나 빈곤율에 비해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자살이 많은 이유로 최근 10년간 급격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상실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충남 특유의 지역 정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울감을 인지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가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담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나 치료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낮뿐만이 아니라 밤이나 새벽, 주말과 같이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 1577-0199 그런 이제 1393이라고 하는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 드릴 겁니다. 지난해 걸려온 상담 전화는 충남에서만 3,800여 건. 자살을 막기 위해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요즘 농작물 비 피해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요령을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4만 6천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30배이자 축구장 5개와 맞먹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비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은 농작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주변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물이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 등 과수는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부직포로 덮고 해충이나 탄저병이 생기지 않게 약재도 뿌려야 합니다. 벼의 경우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 물골을 정비하고 물에 잠겼을 땐 벼잎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녹물을 빨리 빼줘야 합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호우 시에 침관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빠른 시간 내에 배수를 완료해 주시고 배수가 완료된 후에는 그 도열병이라든가 또 흰잎마름병, 벼멸구 피해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농경지나 하우스 안에 들어온 물은 신속히 빼내고 과수작물의 경우 부러진 가지는 깨끗하게 자른 후 약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만약 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역별 농업기술센터에 피해 상황을 알리고 복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각 시군 읍면동에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해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병해충 예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정보에 따라서 농업인들께서는 신속한 병충해 방제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대비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농작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화재를 알리는 감지기만 설치돼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산 지역 개인주택 전 세대에 화재 경보기가 무료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산 인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웃이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홀로 살고 있던 김 씨는 결국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5건. 이 가운데 주택 화재는 131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4명이었는데 당시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화재를 인지하거나 대피하기가 어려워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기로 인해서 그 감지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 경보음에 심야 시간대에도 그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를 생명 살리는 기구로 이렇게 통칭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와 서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서산 지역 개인주택 전 세대에 소화기 15,000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47,000개가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서산시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서산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소방본부에 이어 올해 서산소방서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CJ 헬로 충남방송도 힘을 보태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모든 세대에 이렇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려는 순간 우측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는 도로 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나와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공주의 한 도로 9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인데요. 1차로로 진행하는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2차로로 피해 보는데요. 원래 2차로를 달리던 차량 역시 충돌을 피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결국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차선 분간이 어렵고 이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때의 반응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비상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예산의 한 도로,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차를 피해 블랙박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데요. 얼마 못 가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트럭은 우회전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피하려고 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항상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신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대상에 9개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충남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 발전이 더딘 지역의 역량 강화와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단계 1기 사업 대상에는 예산과 태안, 청양 등 9개 시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6,759억 원이 투입돼 시군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을 발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주민 지향적 사업, 인근 시군 연계 시너지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태안군을 포함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시설세 인상 등을 공동 추진합니다. 태안군과 보령시, 인천 옹진군 등 7개 시군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수력 원자력 발전보다 낮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과 주민 건강권 보장 등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